2023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너는 법원하고 싸우니? 이게 제목인데요. 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지난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나? 대장동, 백현동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건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고 나서 하는 와중에 이재명 씨를 2번 소환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씨는 미리 자기 주장을 담은 서류를 들고 가서 그걸로 다 넘기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는 이 사람을 수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게 구속할 만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다퉈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발부하면은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판사가 구속할 정도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해서 구속하지 마라, 구속해라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고 난 다음에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재판을 해서 또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식으로 재판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구속 여부를 다퉈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구속영장 청구가 말도 안 되게 내용이 없는 거라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 이 영장전담 판사일 것 같아요. 아직 이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각하면 그만입니다. 기각해야 돼요. 법원은 판사는요. 하나하나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대법원장이 있고 법원장이 있어도 모든 판단은 판사 스스로가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 재판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는 2월 16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재명에 대한 쭉 읽어보고 그래 이 사람 구속할지 말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회법에 이 국회의원한테 특혜를 주는 게 있어요. 국회법 제26조 1항 2항 그겁니다. 1항을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 법원의 판사는 정부에 그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 그리고 국회는 동의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서를 정부에 보냅니다. 그 정부에 보내는데 이 정부에 보냈어요. 이거를 누가 사인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사인합니다. 대통령이 결재를 합니다. 왜 대통령이 결재를 하느냐? 저도 좀 헷갈렸어요. 제가 이번 취재는 이 이정훈 TV에 여러 차례 나오셨던 방희선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 변호사가 판사, 아주 소신 있는 판사였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기관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일단 공무원까지도 누구 이름으로 임명장을 주느냐?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번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할 때도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지 않아요. 또 검찰총장을 할 때도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제청을 법무부 장관이 할 뿐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 기관의 행정을 이끌긴 하지만은 전체 기관장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라고 하는 행정부의 기관장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과 똑같이 법원의 판사들은 하나하나가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사가 대통령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한테 가기 전에 뭐 검찰이나 법무부를 거치겠죠. 그래서 법무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어떤 자기들이 봤다는 표시를 해서 보내면 대통령이 이게 왔구나, 그래 집행해 라고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죠.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을 잡아가도 줬어, 체포하시오 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국회법 제26조는 국회가 이 체포 여부를 스스로 동의하도록 만든 건데 이번에 부결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국회가 회기가 열렸을 때만 체포가 안 됩니다. 회기를 안 열면 체포해 가면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국회 왜 회기 중에는 체포를 못 하겠느냐? 이게 참 주권 재민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죠. 그 국민을 대표한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제일 높고 그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그런 국민의 대표가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회를 열고 있을 때는 못 잡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를 그냥 잡으면 되는데 국회가 지금 일부러 민주당이 다수니까 자꾸 국회를 계속 열어요. 못 잡아가게 만든 거죠. 꾀를 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체포 동의안을 발부하게 된 거죠. 국회가 그걸 민주당이 부결시킨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이미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혐의점은 이거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 본인이 답변한 게 검찰 조사에서 답변한 게 영 미진하다, 수상하다, 그래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체포 동의안을 발부한 거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떨거지들은 검찰 독재니 검사 독재니 또는 검주국가, 검사가 주권자인 그런 국가라는 논리를 만들면서 검찰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네, 검찰이 수사한 건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그래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와봐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이게 동의되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죠.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하는 겁니다. 법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발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했는데 이제 법원은 누가 대장으로 있죠? 김명수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세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이재명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는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원하고 다투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에서 요청한 거를 대행해 준 것 뿐이에요. 물론 자기네가 처음 청구는 했지, 검찰이. 근데 그쪽에서 그래 한번 이거 조사해 봐야 되겠다,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데려와봐 그랬는데 그 집행을 법원이 보내니까 행정부 대표인 수반인 대통령이 오케이 그거대로 해야죠 하라 그랬는데 국회가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사법부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과거에는 행정부,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행정부가 압도적으로 강했죠. 국회는 그냥 힘이 없고 통법부였습니다. 사법부도 뭐 권력의 시녀였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입법부가 너무 힘이 세서 입법부 전성시대죠. 우리 주사파들이 다 특정당에 들어가서 국회를 통해 갖고 힘을 쓰고 있잖아요. 또 사법부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뭐 월남전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베트남인들의 주장을 인정해서 국가 배상을 판결하지 않나,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사법부가 마음대로 합니다. 곽상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지 않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굉장히 힘이 세고 행정부는 오히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집행해주는 그런 기관일 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재명 씨는 또 민주당은 교묘하게 윤석열 정권이 탄압한다, 검찰 독재다가 꾸미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이재명은 법원하고 각을 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건이 나가면 김명수하고 이재명이 대립하는 꼴이 됩니다. 참 웃기죠. 이재명의 거짓말, 민주당의 거짓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